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로 세상에 다시 나오기도 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류랑 기자, 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차마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유린한 교직원들이 그 학교로 복직했습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재단은 지금까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 약속마저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잊혀지고 있을 뿐 끝나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들의 절규, 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이 학교에 딸을 보낸 한 학부모는 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친구 박모 양이 학교에서 몹쓸 짓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학부모는 박양을 성폭력 상담소로 데려갑니다. 이곳에서 들은 박양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말해줄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바지를 벗겼어요. 박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때부터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박양을 교장이 교무실로 이끕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런데 교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교내 기숙사에서 지내는 박양이 혼자일 때면 보육교사 이모 씨도 틈틈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고 캐면 캐스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이 학교 교직원들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가 하나둘씩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학교 수련회도 성범죄의 현장이 됐습니다. 술에 취한 행정실 직원이 여학생들의 방에 들어오더니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자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폭행했습니다. 자고 있는 여학생 얼굴을 누르면서 성폭행을 했었어요. 이게 당한 학생은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이 누군지도 얼굴 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바로 곁에 있었지만 청각장애인이던 여학생은 한번 어쩌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소리는 들으되 소리 지르는 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맞았나 봐요. 근데 다른 여학생도 일어나서 이제 그 관계가 봤던 거죠. 학생들은 이 끔찍한 일을 선생님에게 알렸지만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학생이 담임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임이 또 교감한테 보고를 했죠. 근데 교감이 묵살해버립니다. 담임한테 너 입 다물고 있어라. 친인척 관계로 얽힌 가해 당사자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립자가 이사장이었거든요. 그 이사장의 큰아들이 교장, 둘째 아들이 행정실장, 또 동서가 근로시설장. 중요한 그 요소에 친인척들이 다 자리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성폭행 피해자는 9명, 가해자는 6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정 형편이 극히 어렵거나 정말 뒤를 봐줄 수 없는 아이들만 중심으로 당했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봅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을 형사고발했지만 이 중 4명만 형사처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많이 지난 일이라든지 또 부모라든지 당사자들이 사건화시키기를 이제 굉장히 좀 거부하거나 힘들어했던 이런 사건들은 그냥 공식적으로 사건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이들마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결국 죗값을 제대로 치른 이는 아무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 그냥 2년 벌 받게 한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 못 지키게 돼서 지금 항상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올해로 6년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에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소돼가지고 이제 뭐 해임됐다가 재판에서 각하돼서 다시 복직을 한 것이죠. 또 다른 그 가해 교사도 전혀 어떤 처벌 없이 지금도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사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교직원들만 보복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 재단에서는 그 사건의 가해자를 한 명도 징계를 하지 않았잖아요. 법원이 재판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재택이 활동을 했던 교사들만 파면 해임을 시킨 거죠. 학교 측은 약속한 피해 보상과 심리치료 등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 이름을 바꾸고 지적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확장을 추진 중입니다. 상식, 정의 올해는 이러다 어디 간 이 건가요? 재단에서 뭐 학교나 또 시설의 명칭을 바꾸기로 결의해서 또 정관을 변경해가지고 청각 언어장애인에서 지적장애인 교육과 복지 사업까지 하겠다라고 이런 신청을 구청에 했거든요. 끔찍한 일을 자행한 가해자들은 멀쩡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의 잔인한 현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굉장히 커서 요즘에 그 전문 병원이나 기관에서 상담과 심증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고맙거든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이제 끝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6년 후에 와서 이렇게 책 만들고 영화 만들고 해가지고 괴롭네요. 절대 약자인 어린 장애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성폭행한 추악한 진실.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이 끔찍한 현실은 스크린 밖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